자, 세 번째 시간 할게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어떻게 하면 60점 맞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60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오늘 저하고 첫 번째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뭘 공부했는가 기억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모두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타이틀이라도 알면 돼요. 근데 이제 1월달 가잖아요. 그러면 저거 배웠다 이렇게 된다고. 이제 3월달 되잖아요. 저거 배웠는데 내가 분명히 이제 1월달 되면 저걸 11월, 12월달에 배웠던가 배웠던가 좀 긴가민가하고 3월달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웠다. 근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이제 5, 6월달 되면 맞아. 그렇지.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5, 6월달 되면 5개 아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냐. 10개 알아야 되는데 5개 알면 떨어지잖아요. 10개 알아야 되는데 몇 개 알아야 돼? 6개 알아야 되니까. 근데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문제풀이 한다고. 근데 문제풀이 하는데 아는데 문제는 또 안 풀린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참 마음은 욕심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하시고 개론 좀 그냥 오늘 뭘 배웠는가 한 번만 보시면 돼. 이거 여러분 걸 전부 다 만들려고 노력해버리면 그러면 이 책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책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고 가는 부분 있잖아요.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언급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양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으면 중요하고 없으면 안 중요하고 그거 안 하면 돼. 선생님 그게 꼭 나올 것 같아. 없는 게 꼭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가감하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건 어렵네. 버려버려요. 그냥 기출 지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지 말아요. 이렇게. 자, 책은 437쪽에 부동산 가격이 일반 이론인데 436쪽 봐봐요. 436쪽에 양 사이드 아주 깨끗하죠? 그거 안 보는 거야. 그거 제껴야 돼. 제가 가끔씩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찢어버리세요. 그런다고. 찢어버리고. 찢어버려. 안 나와요. 이거. 나올 확률은 0의 수렴에. 0의 수렴. 그 0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볼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했는데 이제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올해도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말이고 뭐가 들떠 있고 수학연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다? 수험생이다. 수험생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는 온금균등, 올리금균등, 체증식 이런 게 있었는데 뭐가 뭐 복잡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시간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세 번째 시간 할 건데요. 부동산 가격의 일반이로 이렇게 타이틀 달았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이 그동안은 가치와 가격이 같은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요거 구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게 왜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구별하게 되냐면 이것도 이거요. 우리나라는 좀 슬프지만 많은 것들이 일본 영향을 받아요. 이 부동산학도 처음에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이게. 일본에 들어왔는데, 일본 애들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니까 좀 독특해요. 섬나라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일본의 그 철도 있잖아요. 철도 요 간격. 우리나라 철도 간격은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일본 간격은 다르다고, 요 철도가. 좀 좁다고, 이렇게. 근데 일본이 잘못 생각한 거지. 지금 기술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철도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철도가 좁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미국 걸 받아들여서 그냥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께 맞게끔 고쳐버린다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미국과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서구 사회에서는 이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는 밸류라고 하고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학을 일본 가서 공부하는데 일본 갔더니 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처음에 지금 연료하신 분들, 막 연세 많이 드신 분들, 80대 이런 부동산학 교수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은퇴하고 요즘 40대, 5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미국 가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50대 이분들이 이제 1세대한테 이제 부동산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 갔더니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착해서 요 가치와 가격 구별을 내기 시작한다고. 감정평가가 가격 구한다고 해서 가치 구한다고 그랬어요? 가치. 20년 전에는 전부 다 법에도 가격 구한다, 가격 구한다 나왔다고. 근데 요즘은 다 가치로 바꿔.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가치, 이 아니라 가액이라고 가액. 예전에는 가격이었다고. 근데 가치로 바꾸려고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정서에 비해서. 그래서 중간 단계로 가액 이렇게 해놨다고. 조만간 이제 가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학이 처음부터 미국에서 들어왔으면 이거는 이미 다 지나갔을 거라고.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구별하지 않고 섰다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도 지금 가치와 가격 구별하지 않잖아요. 별로. 가치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고 이제 시험도 아주 빈번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라고 이게.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격이야. 이 가격은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이게 지급한 금액, 이걸 가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수요자가 공급자가 지급한 금액, 물건 사고 팔면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한다고. 근데 가치는 쓸모를 말해. 쓸모. 가치는 쓸모.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저런 가치 없는 인간 그러잖아요. 그 쓸모야, 쓸모.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지. 저 사람이란 말은 좀 기분 안 나쁜데 인간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 여러분과 저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봐라? 그러면 그래도 기분 안 나빠. 저 인간 봐라?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 나 그거 좀 희한하대요. 여러분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잖아.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쁘잖아. 근데 저 인간 봐라? 그러면 뭐 저 인간? 이게 이제 저 사람 봐라? 그러면 안 나빠. 근데 인간이라고 왜 기분 나쁜가? 알 수 없네. 사람이 인간이랑 똑같잖아요. 옆으로 잠깐 샜는데. 왜요? 그러면 이 가치라는 것은 쓸모를 말하고 쓸모.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고 가치는 쓸모를 말하죠. 그럼 쓸모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낸단 말이에요. 자, 가치는 이렇게요. 장래기들은 편익의 현재 가치로 한원을 가면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쓸모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쓸모를 줄 것이다. 그 쓸모를, 앞으로 쓸모가 줄 건데, 그 쓸모를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봤다. 그게 가치야, 가치. 그러니까 가치란 것은 이 부동산이 장래에 나에게 어떤 쓸모를 준다. 그걸 현재 시점으로 한원했다. 한원이란 말 한번 들어봤을 건데. 하필 시한가치 하면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할인한다, 현가한다, 한원한다 이런 말 썼다고. 그러니까 뭐 한원이 기억 안 나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는 장래에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쓸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모인데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장래에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쓸모야, 쓸모. 쓸모가 있을 거라고. 그 가치고 그 쓸모 있는 것을 금액으로 표시한 게 뭐예요? 가격이야, 가격. 그 가치하고 가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제 요 가치는 장래에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고 그러면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가치니까. 가치는 현재 값입니다. 가격과 가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달라. 정반대야. 가치는 현재 값인데 가격은 이미 지불됐잖아요. 그럼 가격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전혀 다르잖아요. 자, 가치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주관적이죠. 자,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요. 저는 아파트에서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아파트 사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는 아파트 안 살거든요. 그럼 저는 단독주택 살거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가치는 별로 못 느껴요. 저는 별로 쓸모를 못 느낀다고. 근데 아파트를 좋아하신 분들은 가치를 많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저게 주관적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가치를 못 느끼지만 가격은 관심이 있죠. 저 아파트 가격이 얼마야? 25? 와,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근데 가격은 자, 이 분필을 사러 가요. 이 분필 사면서 제가 1,000원 지급했습니다. 그 1,000원이 가격이야, 가격. 그러면 이 1,000원은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나 제가 가나 다 1,000원이야. 그러면 가격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3,000원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가치는 쓸모고 요 가치가 쓸모인데 이 가치를 학문적으로 장래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라고 하고 뭐 한원학과 필요 없어요. 그냥 장래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 쓸모를 그 쓸모 두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이고 가치는 현재 값이야. 다음. 자, 그다음에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고 가격값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거 반대로 한다고.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이다.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이다. OX, X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자, 가치는 현재 가격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OX. 다시. 가치는 가격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OX, X. 됐죠? 여기 있는 것을 크로스로 바꿔놓으면 다 잡아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없는 말을 넣어주면 헷갈려, 이제. 여기 없는 말을. 봐봐요. 여기 있는 말은 막 열심히 공부했겠지.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값 했어요. 근데 가격은 현재값이다. 그러면 찾아낸다고. 근데 이렇게 낸다고. 어떻게 내냐면, 봐봐요.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가격값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기 미래란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주면 대부분 맞춘다니까요. 맞춰낸다고. 틀린 말을 골라내는데 없는 말을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특히 이 가치를 미래값이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요거 장래기 되는 편익을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미래값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미래값이 아니라 현재값이에요. 가치는 가격값이고 가격은 가격값이고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분필의 가격은 변동은 해. 변동은. 자, 오늘은 1,000원인데 내일은 1,2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오늘 여러 개라고 배웠잖아요. 가치가 여러 개. 가치가 여러 개라고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앞전 시간에 배웠어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가 여러 개 있다. 시장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여러 개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가치는 여러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여기에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제요. 요 가치와 가격 요 관계를 볼 건데 요 표가 중요하지 요 밑에 것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요거 단기와 장기 요거는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이제 요걸 좀 설명할 건데 이제 그럼 이제 가치와 가격 이제 비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가격이 있으려면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격이 나타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쓸모없는 것은 가격이 없는 거야. 쓸모없는 것은 자, 쓰레기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도 없잖아요. 쓰레기 봉투 가치 있죠? 그래서 가격이 있잖아. 의미하셨죠? 그러면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가치를 합배액으로 표시한 거야. 가치를 합배액으로. 이 분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쓸모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것을 금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야. 1,000원이다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이 분필은 가치는 있죠. 쓸모는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쓸모하고 제가 느끼는 쓸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게 주관적이라는 소리야. 저는 이 분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해요. 내일 또 봐야 돼요. 오늘 밤에도 봐야 되고 여러분 이 분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주관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도 뭐 할까?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가치와 가격 관계에서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뭐요? 높아지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운 걸 해볼 거니까 제가 지금 수위를 막 조절하고 있어요. 처음 배우는데 너무 어려운 걸 해버리면 여러분이 힘들 거고 그래서 그냥 수박 고등학교로 가면 좀 수업에 깊이가 없는 거고 지금 막 조절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건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옳은 말인가 봐봐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는 성립할까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성립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내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봐요.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최근 4, 5년 사이에 우리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런다 해서 아파트 쓸모가 높아져요? 아니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화폐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가격은 떨어진데 요건 잘 안 돼요. 요거는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 여기는 잘 안 되고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야. 그럼 화폐 가치와 가격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반비례. 그러면 요 1번에서 2번 가치와 가격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은 한 2번인가 나왔고 요 2번은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자, 3번에 요 단기와 장기에서 여기 이제 3번 정도 나왔는데 단기와 장기는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져요. 괴리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일치한다 이건데 여기는 쭉 막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할 때 약간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설명이 힘들면 설명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결론을 낸다고. 결론은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일치하는데 그 논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걸 내는 게 아니라고. 이 논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논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소리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논리를 설명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단기 괴리, 장기 일치,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모르니까 물론 여기서 경제학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제학의 큰 원칙은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 뜻이라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게 지금 경제 논리잖아. 수요 공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경제학에서 큰 원칙은 장기적으로 한다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가격과 가치는 장기적으로 한다 일치한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돈도 다 많이 못 벌어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못 벌어요. 그게 경제학에서 있는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봐봐요. 처음에 노래방이 있었을 때 처음에 노래방 하신 분은 돈 벌었어요. 그 나중에 노래방 한 사람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게라고 그거. 그러니까 단기는 크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일치한다. 이거라고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처음 하신 분들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방이 막 생기는 거야 동네에. 그럼 돈 못 벌어. 거기서 노래방에서 단란주점 간 사람도 돈 번 거야. 단란주점 간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하시라 머릿속에. 자, 설명을 해볼게요. 단란주점 나오고 별거 다 나옵니다. 응? 여러분들 혹시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접대부? 단란주점은 없어요. 단란주점은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단란주점이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단란주점 많았잖아요. 그 단란주점의 거의 대부분이 접대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야. 단속이. 원래는 안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양성화 돼가지고. 자, 집중력이 좀 뛰어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났는데. 자, 단란주점 이걸로 끝내고. 자, 요 가치와 가격을 여기 달라지고 했는데 이거 볼게요. 요 단기라는 개념과 장기라는 개념을 좀 보고 갈 건데 요 시험은 나오지 않아. 지금 말하는 것은 단기, 장기는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단기, 장기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혹시 저하고 공부했던 것 중에서 단기, 장기가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뭐였을까요? 자, 총론이었다, 경제론이었다, 시장론이었다, 정책론이었다. 정책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야. 정책론에서 임대료 규제하면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요 정책론에서 단기, 장기란 말이 뭐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럼 요 단기는, 장기는 무슨 뜻인가? 이거 이제 참고사항이고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단기가 뭐냐, 장기가 뭐냐 안 나오니까.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긴 기간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 단기는 이런 거요. 자, 우리 서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이렇게.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럼 하루아침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급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아파트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6개월을 단기라고 그래, 단기. 그럼 6개월이 지나서 아파트 공급이 되면 그게 장기야. 장기. 그러니까 이 단기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야.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지나야만이 공급이 된다고. 근데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틀이면 만들어내 버린다고. 그럼 이 옷은 이틀이 단기야. 3일째부터가 장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단기는 뭐 3일이면 단기고 10일이면 장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 변화가 없어요. 공급 변화가. 이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라고. 그러면 장기가 되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에서는 공급 증가가 안 된다고. 단기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장기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라고. 그러면 장기는 긴 기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야. 그게 장기라고. 그러면 앞에 말은 필요 없고 장기는 공급 증가도 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거. 공급 증감이 가능한 기간을 뭐라 한다? 장기라고 그래. 장기가 됐을 때 공급이 나눈다고. 단기는 공급이란 말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경제학이야, 경제학. 그럼 단기에서는 공급이란 말은 안 나온다고. 의미하셨죠? 이제 장기, 단기 됐어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는 열심히 설명했고 여러분은 열심히 들었어요. 시험에 안 나온 것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온 것은 힘들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장기, 단기 개념이 됐으니까 저 장기, 단기 개념을 가지고 저 논리를 전부 설명할게요. 우리 서울에 자, 요 단기를 들어봅시다. 자, 1번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치가 변해요, 가격이 변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거지, 가격이. 저하고 수요 공급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나오든가 가격이 나오든가. 가격이.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져,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근데 단기는 공급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단기에서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그럼 이제 장기가 됐어요, 장기. 이거 장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공급하면 돈 법니다, 이 소리야, 지금 이게. 아파트 공급하면 돈 번다. 아파트가 올라갔으니까. 아파트 살 사람이 늘어나면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근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돈 되네요, 이 소리야.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초과 이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너도 나도 공급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증가.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그게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아파트 공급. 아파트 공급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치하고 같아진다고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졌잖아요. 장기적으로 일치하잖아요, 일치. 저거 말이죠, 말. 됐나요? 네. 자, 이 논리가 좀 어렵잖아요. 단기도 나오고 장기도 나오고. 어려우면 단기적으로는 괴리, 장기적으로는 일치. 그것도 어려우면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은 여러분 점수가 달라. 나중에 가면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해. 70점대, 60점대 비슷비슷해진다고. 장기적으로 비슷해진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수요가 감소했다고 봐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치가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지. 가격이 떨어져서 이때는 가치보다 더 낮아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그럼 가치보다 더 낮아지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죠. 공급이 감소해.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하고 다시 일치하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논리에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되셨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의미하셨나요? 자,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 장기 일치, 장기 일치. 됐어요.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비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비교적 잘 나올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최근에 좀 안 내고 있거든요. 이제 가치와 가격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지문부터 보고요. 지문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해해 볼게요. 일반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쓸모 효용의 쓸모라고. 장래에 되는 편익은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되는 편익의 미래의 편익의 현재 가치거든. 그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요걸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쓸모가 주택의 가치야. 그럼 주택의 가치는 수익성이겠습니까? 쾌적성이겠습니까? 쾌적성이지. 주택이 수익성이 있다? 그럼 주택이 아니지. 자, 봐요. 요 상가. 그럼 상가는 가치가 있으려면 그 상가가 쾌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쾌적해야 되겠지만 상가가 쓸모가 있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성. 이해됐나요? 그러면 주택은 쓸모가 있으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까? 쾌적하고 편리해야 돼. 쾌적하고 편리해야 된다고. 왜 지하철역 근방에 있는 아파트는 비쌀까요? 편리하니까. 그래서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방에 있는 아파트는 왜 비싼가?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그 주택은, 그 아파트는 편리성이 있으니까 비싸진다 이 소리라고. 그러면 이 가치는 쓸모고 그게 효용인데, 효용도 좀 있으면 배우게 될 거예요. 효용도 쓸모예요. 그러면 가치는 장래되는 편익인데 이 편익도 쓸모야, 쓸모. 가치, 효용, 쓸모 다 똑같은 말이야. 편익 다 똑같은 말이야. 자, 편익은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건데 그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어떤 편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 환산을 못 했잖아요. 그건 비금전적이란 거야. 근데 상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이 상가는 나에게 1년에 1억 벌어준다. 저 상가는 8천만 원 벌어준다. 이렇게. 그러면 편익은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다. OX? 오. 어렵네.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2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OX? 오. 자, 19회 때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이렇게 좀 정직하게 지문이 착하게 낸 거야. 착하게. 그대로 주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요즘은 약간 꽂고. 예? 자, 이것도 옳은 질문입니다. 자, 3번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 말은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OX? 이건 가치가 주관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4번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네 똥이다. 이거지. 괴리.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 더 괴리된 현상을 보인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치.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가치와 가격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최근에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지 않고 이게 좀 가치 형성 요인이 뭐고 가치 발생 요인이 뭐냐? 그러면 요 가치 형성 요인도 사실은 복잡해요. 이거 한 20년 전에 요 가치 요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100% 시험에 나왔어. 20년 전에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은 지하철에서 막 공부하고 그런 분들 좀 드물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보면 지하철에서 공부하시는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도 많이 보거든. 요즘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옆에 분이 이렇게 책을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개 보면 결혼책도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옆 분이 여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가버렸지. 그런 경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경우. 저를 보더라고. 우리 학원 선생님 다 알겠죠. 그게 아니라
아,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는 거야. 아, 보니까 저를 보는 거야. 아, 혹시 그분이 보면서 나한테 얼마나 민망해서 민망해 좀 희한하겠죠? 가본 적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다 이렇게 했냐면, 이제 20년 전에 보면 그때는 지하철에서 막 공부하신 분들 많아요. 그때는 뭐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책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면 여기 이거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거. 요거 100% 그때 나왔거든. 별표 3개 치고 막 그랬다고. 20년 전에.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지금은 요것만 돼요. 요거. 여기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나온 건데 감정평가 규칙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다음 주에 진하게 배울 거라고. 그럼 이제 가치 형성률이라는 게 있고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가치 형성률은 어떤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등을 말한다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했고 여기 경제적 가치. 근데 시장 가치라면 틀린 말인데 이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치 형성 요인은 이런 뜻입니다. 이 부동산의 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거야. 그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 부동산 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산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가치 형성률이라고 그래. 가치 형성률. 그러니까 가치 형성률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 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게 가치 형성률이냐. 근데 시험은 가치 형성률이란 최근에 계속 내요. 이것만. 요 밑에 복잡한 요거는 20년 전에 막 외웠던 거고. 요건 안 나오고 요즘 요것만 계속 낸다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나온 말이라고. 그럼 가치 형성률이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낸 적이 있어. 틀린 말이고. 그러면 이 부동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치 형성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게 가치 형성률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 형성률의 개념이고 이 다음은 나누는 거야. 이 가치 형성률은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다 이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걸 일지계라고 한다고. 일지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부동산.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친다고. 국가에서 취득세율 높여라 낮춰라. 상속세율을 높여라 낮춰라.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걸 일반적 요인이라고 한다고. 일반 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일반 요인. 그러면 노원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무슨 요일까? 지역 요인.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개별 요인. 이해되셨죠? 여기가 지금 여기 부동산이 노원구에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는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일반 요인이다. 그다음에 노원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노원구에 있으니까. 노원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 요인이다.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요인이다. 그러면 여기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도로가 나는데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도로 나. 이렇게. 그럼 이 도로 나는 것은 노원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개별 요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은 뭐냐? 어떤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것은 나눈다면 일지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은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그러면 된다고. 일지계. 그럼 일반적 요인이 뭐고 지역 요인이 뭐고 개별 요인이 뭐다?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 개별 요인이 뭐냐고 나온 적이 19회 때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지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요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일반적 요인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3개. 사회현상, 경제현상, 행정적 현상. 그러면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현상이 바뀌어서 부동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사회적 요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 인구,
인구 변화로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러면 사회적 요인입니까? 경제적 요인입니까? 행정적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 사회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 7, 8가지 나온다고. 예전에는 앞머리 따서 그걸 외웠다는 거야. 왜? 그거 출제했으니까. 20년 전에는 다음 중 지역 요인이 아닌 거, 다음 중 개별 요인이 아닌 거, 이따위로 출제했다고. 그 요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때는 막 외웠죠. 자, 지금은 그런 거 안 되지 않나. 자, 그럼 보자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변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이 변화로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대요. 그 무슨 요인? 행정적. 부동산 정책 국가. 요 행정적 요인은 국가가 하는 거야.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됐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행정적. 이 토지가 지금 전용 주거지야. 전용 주거지요. 그 전용 주거지인데 이 전용 주거지기 여기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면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전용 주거지기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요인입니까? 행정적. 국가가 하는 거잖아. 용도직 바뀌는 거. 행정적. 세율이 변화했다.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지역지구제가 바뀌었다. 토지형 규제가 바뀌었다. 뭐 행정적. 세율 바뀌었다. 지역지구제 바뀌었다. 토지형 규제 바뀌었다. 도시계획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쓸모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는 거지. 안 미쳐요? 그러면 내가 미쳐버리지. 안 미친다 그러면 뭐야? 안 나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슨 요인가 봐봐요. 물가, 고용, 실업, 임금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바뀌었다. 무슨 요인? 경제적. 물가, 고용, 실업이 경제적이잖아. 의미하셨죠? 옛날에 그걸 외웠던 거야. 근데 요즘 안 나온다고. 아주 재밌는 거 이야기해 볼게요. 요 개별 요인 가는데 지역 요인 있고 요걸 예전에 나오고 안 나오니까 요걸로 끝이야. 느낌이 있잖아. 아, 그렇구나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예전에 요 개별 요인을 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거 봐봐요. 이렇게 냈다고. 무지막지했지. 다음 중 토지의 개별 요인이 아닌 거 그런다고. 다음 중 건물의 개별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토지의 개별 요인이 아닌 것에서 답이 뭐가 됐냐면 연면적. 토지는 연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 토지가 무슨 연면적이야. 건물이 연면적이 나오지.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못 찾아. 토지의 개별 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연면적 못 찾은다고. 답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냈어 예전에. 근데 요즘은 그거 안 나옵니다. 자, 다만 이걸 좀 알고 갔다고. 이제 가치 형성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경제적 가치 일찍의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늘 바뀌잖아. 우리나라 인구도 늘 바뀌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특징이 유동성, 변동 가능성. 그럼 상호 맞물려 있다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맞물려 있다는 거야. 인구 증가하면 그러면 경제적 상황에 영향 미치고 행정적 상황에 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맞물려 있다. 이게 유기적 관련성.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자, 이 특징이라고 안 나와. 특징은 안 나오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치 형성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나온다. 그걸 돈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다 이렇게 됐거든. 그럼 이 가치 형성이 늘 변동하면 가치 형성이 늘 변동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 가치도 고정되니까 늘 변동할까? 늘 변동한다. 그걸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그럼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 일지계는 고정되어 있다 변동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도 늘 변동한다. 그럼 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 감정평가하는데 오늘 평가하는 거다고 두 달 후에 평가하는 거다고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의미하셨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어떤 시점을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준 시점이란 말이 다음 주에 나온다. 기준 시점. 자, 이게 가치 형성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것만.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일지계는 변동한다. 그래서 가치도 늘 변동한다. 이렇게요. 자, 이제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나와. 최근에 가치 형성 요인이 이 지문 계속 나오는데 가치 발생 요인은 24회 때 나오고 잘 안 나옵니다. 가치 발생 요인. 그럼 가치 발생 요인
뭐냐 도대체. 요 가치 발생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 어떤 물건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가치 발생 요인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이 쓸모가 없다면 유용성, 효용, 이 효용은 경제 용어인데 이 물건이 나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이야. 만족감, 그 효용. 더 정확한 표현은 효용이라는 것은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효용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시면 안 나와. 그러니까 효용은 여러분들 쓸모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쓸모 없으면 가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게 쓰레기야. 그럼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러면 효용,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유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효용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야.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쓸모는 수익성입니까? 쾌적성입니까? 쾌적성, 편리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상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에 돈 벌어줘야 되는데 어떤 상업용 상가가 수익성은 전혀 없어. 근데 쾌적하고 편리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지. 이해됐죠? 일단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이제 쓸모라는 거, 쓸모.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쾌적하고 편리해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 이게 쓸모야. 저 쓸모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는 소리야. 이게. 의미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효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쓸모가 있어요. 그럼 쓸모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쓸모가 있고 가격이 지불되려면 희소해야 돼, 희소. 이 상대적 희소성은 물건의 양이 인간의 욕망보다 부족해야 돼. 예? 여러분들 호흡하죠? 호흡하는데 공기가 없으면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호흡할 수 없다요. 그럼 공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필요한 거라고. 그럼 공기는 쓸모가 있죠. 쓸모가 있는데 공기는 희소합니까? 희소하지 않잖아요. 공기는 스스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돈이 지불되려면 공기처럼 계속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해야 돼. 욕망에 비해서 충족 수단이 부족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의 욕망은 10개인데 근데 물건은 5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게 쓸모가 나타나서 가격이 지불된다고. 가격. 그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가 많은 겁니까? 공급이 많은 겁니까? 수요가 더 많은 상태. 이렇게 한다고. 요건 24회 때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토지가, 이 부동산이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합니다. 그런데요,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어. 돈 주고 살 사람이. 그럼 이 가격이 지불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돈 주고 살 사람이 나와야 돼. 유효수가 있어야 돼.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유효수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치 발생료는 효, 상, 유 이렇게 한다고. 효상유. 이렇게 하는데 요 이전성이란 말 나오는데 이제 이걸 추가해. 예전에는 요 가치 발생료는 효상유 이걸로 끝났다고. 근데 미국의 부동산학자 중에서 이런 분이 있대요. 알프레드 링이라는 분이 있어. 그 이제 저명한 부동산학에서 아주 저명한 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링이 뭐라 하냐면 내 생각은 링이 말하는 거야. 내 생각은 가치 발생 요인은 요 세 가지에다가 이전성을 추가해야 된다. 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링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말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추가하는 거야. 이전성까지. 그럼 이전성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 토지가 쓸모가 있어요. 효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다음에 돈 주고 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토지를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쓸모도 느끼고 희소하고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겠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10억을 가져왔어요. 10억을. 제가 이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10억을 지불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이거 당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가격이 지불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이 지불되려면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전성. 그럼 이 이전성이 양도 가능해야 돼.
여러분이 이 토지가 아무리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 주고 살렸는데 근데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돈 지불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링이란 분이 부동산은 이전성까지 있어야만이 예, 가격이 지불된다. 그래서 이전성을 추가한다고. 그럼 이 이전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은 24의 이유를 안 내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거 잘 내요. 이거 잘 낸다고. 그럼 우리 시험도 곧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이전성을 양도 가능성이 하는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이 이전성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이걸 물리적 이전성이라고 한다고. 내가 서 있다가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이건 물리적 이전성. 물리적 이전성. 그럼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성. 부동성. 그러면 이건 되잖아요. 가치 발생 요인의 이전성이 있는데 그 이전성이 양도 가능성이다. 그럼 이 이전성은 이런 부산에 있는 토지가 서울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 거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그럼 이 이전성은 권리 이전성,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가 이전돼야 돼. 소유권 이전돼야 돼. 그래야만이 가격이 지불된다. 돈이 지불된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권리관계 이전성을 말한다. 옳을까 없을까? 오. 응?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전성, 양도 가능성은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전성까지를 포함한다. OX, X.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자, 이게 가치 발생 요인. 자, 정리해 봅시다.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인데 이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전성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 권리 이전성입니까? 물리적 이전성입니까? 권리관계 이전성을 말한다. 됐나요?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느낌상, 여러분 느낌 말하면 돼요. 느낌상 이 토지가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가치 발생이 요 네 가지 전부 다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까? 응? 전부 다 있어야지. 이 토지가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죠. 이 토지가 아무리 쓸모 있고 희소하고 돈 주고 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죠. 그럼 가치 발생이 요 네 가지 전부 다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치가 발생한다. 되셨나요? 네. 이게 이제 가치 발생률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아, 부동산이란 게 여기에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가치 발생률이 있어야 되고 가치 형성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으로 나타난다는 가격으로. 그다음에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늘 변동합니까? 늘 변동한다. 자, 됐고 얘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제 이건 이제 바탕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가치 재원칙 이거 나와. 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이거는 중요하고 이제 책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책은 책으로 가면 443쪽 가요. 그게 이제 부동산 가치 재원칙인데 얘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요. 얘도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지금 좀 440쪽 한번 볼게요. 44쪽에 440쪽에 아니다. 여기 가치와 가격 했잖아요. 이게 437쪽. 437쪽에 부동산 가격 일반위로 나오면서 가치와 가격 나왔습니다. 일단 가치와 가격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가치 현재값. 가격 가격값. 그 표 나오죠, 표? 그 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표. 근데 표에서 필요 없는 것도 나오지만 자, 같이 볼까요? 장래기 되는 편익을 현재가 좀 환원한 값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가치. 대사모델은 현재 값이다. 평가사가 전문가다. 가치 전문가. 요건 안 중요해. 요건 안 나와. 가치는 무수히 많음. 주관적이고 뭐다? 추상적이다. 거기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인데 그 필요 없어. 그럼 안 나와요. 자, 가격으로 합니다.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현재값, 가격값. 가격의 전문가는 평가사입니까? 중개사입니까? 중개사. 아, 여러분들은 가격 전문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가격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 객관적, 구체적. 됐죠? 이렇게 됐네요. 그 밑에 2번 가치와 가격의 관계로 갑니다. 가치와 가격의 관계.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화폐 가치와 돈의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간다. 자, 리을이 거기 중에서 그 밑에 중에서 가치와 가격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단기, 계리, 장기, 일치. 단기, 계리, 장기, 일치 됐습니까? 이렇게요. 기출지문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기출지문 많이 나온 것은 잘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기준 시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중요한데 오늘은 기준 시점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할 때 기준 시점 아주 진하게 배울 거라고 이렇게. 가운데 438쪽에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언제 나왔는가?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43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39쪽 가면 그러면 뭐 부동산 가격의 기능 나오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밑에 시마 나오죠. 시마에 1번 시장 가치 나오죠. 이 시장 가치가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는데 역시 이게 감정평가 규칙 2조의 첫 번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거 배워야 된다고. 다음 주. 네, 됐어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440쪽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나왔습니다. 그 밑에 무슨 그림 나왔는데 이렇게 된 거야. 봐요. 여기 파노라마처럼 돼 있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하살표가 가치 발생 요인으로 가죠.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격이 나온다. 이 뜻이라고. 그 밑에 가치 발생 요인 밑에 뭐가 나왔어요? 효, 상, 유, 이 나왔잖아요. 유용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효용이야. 효, 상, 유이 나오고 왼쪽에 가치 발생 요인은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일, 지, 개. 일반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441쪽 거죠. 441쪽에 가치 형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 부동산의 대상 물건 뭐요? 경제적 가치. 이게 포인트야.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일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일반적 요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반적 요인 이렇게 했죠.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모든 분산.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반적 요인이란 전 국토 공간의 부동산 전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안 나와. 이거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만.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만. 가치 발생 요인이 나왔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이 뭡니까? 효, 상, 유, 의. 됐나요? 예, 됐네. 그러면서 442쪽 같은 설명이 나왔네. 설명이. 자, 됐어요. 그럼 442쪽에 지금 가치 발생 요인이 나왔는데 왼쪽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해됐나요? 야, 됐고 이제 좀 쉬었다가 443쪽에 부동산 가치 재원칙 할 겁니다. 되셨죠? 예.